이 영상에는 지금 이 책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4월이에요. 여기저기서 꽃도 피고 또 새소리도 들리고 날도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참 많이 들뜨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늘 그랬듯 책과 함께 이 봄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요즘 만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늘 그랬듯이 제가 요즘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책들을 제가 만나서 얼른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박미나 작가가 쓰고 그린 빨강머리 앤의 정원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지금 이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시리즈에 관한 책인데 특이한 점은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식물을 모은 일러스트 모음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빨강머리 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소설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자주 묘사되잖아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커다란 재미 중 하나인데 이 책은 그 앤 시리즈에 나오는 식물들, 그 식물들이 언급되는 소설 속의 문장과 박미나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일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 속 문장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함께 적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빨강머리 앤, 앤이 초록지붕집에 와서 새 가족을 만나고 성장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에 나오는 식물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골라 담았습니다. 책 뒤에는 식물 사전이 부록으로 담겨 있어서 앞에 소개된 식물들이 어디에 서식하는지, 꽃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빨강머리엔 소설 속의 구절을 식물 일러스트와 함께 나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해당 장면을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꽃이나 나무 이름에 관해서는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소설에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로 생김새를 떠올리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는 식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설에 스위트피, 푸크시아 이런 꽃이 나오면 어떻게 생긴 꽃인지 모르고 그냥 꽃이구나, 꽃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장면이 주는 풍부한 색감이나 아름다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진 수채 일러스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알록달록하고 또 향기로운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인물들이 하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예전에는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이 주는 위로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만 머무는 생활이 이제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푸른 잎을 바라보고 나무 향기를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바깥에 이제 꽃도 피고 새순이 자라는 거를 보면서 내가 집에만 콕 박혀있는 동안 세상은 그래도 움직이고 또 봄이 오고 있었구나. 세상이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뭐 봄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봄이 오면은 따뜻해졌다 이제 봄이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정적인 것 같던 식물이 보여주는 생명력이라는 게 참 경이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봄인 것 같고 올해는 특히 이렇게 자연의 파릇파릇함이 슬슬 되살아나는 시기에 이 책은 그야말로 딱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책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앤에 관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간 소식을 접했을 때 더 반가운 것도 있었어요.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통통 튀는 앤의 상상력이 또 때로는 따뜻한 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좀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이나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시각적으로 큰 즐거움을 주고 빨강머리 앤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도 이야기 속의 식물이라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이 안에 있는 식물 일러스트를 독서 다이어리에 따라 그리기도 했고요. 진짜 봄을 책에서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딱 맞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심채경 작가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을 쓰신 심채경 작가님은 천문학자, 행성과학자이십니다. 2019년 네이처에서 미래의 달 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자로 선정된 연구가 중 한 명이시고 현재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책은 그런 작가님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천문학자로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생각했던 것들까지 두루 담겨있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은 천문학자가 별을 보지 않으면 뭘 보지? 라는 거였어요. 천문학자라고 하면 흔히 천문대에 가서 천체망원경으로 수많은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이 책에서도 그런 경험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천문학자라면 언제나 별을 보며 살 거야. 별에 가는 것을 동경할 거야. 이런 일종의 로망이 섞인 고정관념?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정말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천문학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별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천문학에 관한 책 아니야? 그럼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자인 사람, 결국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별에 관한 내용도 노래나 혹은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 어린 왕자 같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인 요소와 엮어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는커녕 오히려 흥미가 생기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께서 유쾌하게 글을 쓰시기 때문에 저번에 올렸던 리딩 모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거의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페이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넘어갔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구에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올려다보는 시점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광활한 우주에서 그야말로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를 바라보는 시점도 어렴풋하게나마 가져볼 수 있어요. 인류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을 저 우주를 이제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약간의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문학동네 채널에서 심채경 작가님을 모시고 이 책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 이야기를 담은 책 플레이리스트? 그런 영상도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도 같이 봤는데 되게 좋아서 이 책 읽어보시고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읽었던 책으로 이 책도 같이 소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책들이라서 다들 첫 챕터 혹은 처음 몇 페이지 이렇게만 읽어서 감상을 지금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보자면 우선은 이 책, 아만다 레덕 작가의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미음사에서 나온 루비 탄도 작가의 식탁과 화해하기, 이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한유주 작가의 연대기도 단편 4편 정도인가 그렇게 읽었고, 구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가치다. 이 책은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작품을 담은 SF 앤솔러지인데 이 책도 첫 단편을 읽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의에서 다루는 작품을 단편 위주로 꾸준히 읽고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소 산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스타일이고요. 이 중에서도 좀 몰두해서 한 번에 진도가 많이 나가는 책들도 있고 몇 주에 걸쳐서 천천히 읽는 책들도 있고 저마다 다 읽는 속도라든지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냥 제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루는 내용이나 장르, 분위기가 다 판이하게 다른 책들이라서 내용이 서로 뒤섞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책들도 다 읽고 언젠가는 제가 꼭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읽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책 쇼핑을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우선은 여기 사놓고 안 읽은 책들부터 먼저 읽으려고 지금 꾹 참고 있고 스스로 잘 자제를 하고 있다고 나름 평가를 해보는데 그래도 몇 권 산 책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책을 샀습니다. 줄리아 로스먼 작가의 푸드 아나토미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스토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을 잘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은 전 세계 음식 문화 그리고 음식 종류에 대해서 풀어놓은 일종의 일러스트 도감? 사전 같은 거고요. 얼마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몇 달 만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꼭 들르는 코너가 외국 원서를 파는 코너예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는 이제 평소에 좀 구하기 힘든, 만나기 힘든 원서 같은 책을 주로 구경하고 또 구매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그렇게 원서 코너를 쭉 둘러보다가 아트? 디자인? 약간 그런 책들 모아놓은 코너에서 이 책을 딱 발견을 했고 펼쳐보니까 정말 경이로운 음식과 일러스트의 세계가 펼쳐져서 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식 해부도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저는 원서를 이제 그날 딱 발견을 해서 하나의 만남이라고 규정 짓고 이 책을 찾고 또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 책 안에 보면은 글씨가 꼭 손글씨로 쓴 것 같이 그런 스타일로 쓰여 있는데 한국어 번역서에는 그게 딱딱한 그냥 인쇄된 그런 고딕체 같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는 그런 서체로 쓰여 있어서 물론 내용을 읽기에는 한국어 번역서가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서체가 가진 그런 매력, 노트에 막 그리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도 매력을 느껴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국 원서로 샀고요. 이 책을 제가 뭐 읽으면서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정말 탐구하겠다, 배우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책에 담긴 일러스트와 그런 편집 방식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또 여러 방면에서 제가 영감을 얻고 또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따라 그리면서 놀아도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책이고 좀 지칠 때 이렇게 쓱 훑어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샀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구매한 책들을 소개할게요. 이 책들은 제가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표지 이미지를 여기 화면 어딘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 책이죠. 그 책도 샀고 안젤라 카터 작가의 피로 물든 방,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로 샀고 정재민 작가의 혼밥 판사, 이 책도 창비책인데 이것도 음식에 관한 책이라서 좀 흥미가 가서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에 소음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 부분만 짧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책들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주로 직장인들, 특히 20, 30대에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갔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환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산 이유는 사실 장유진 작가님의 책이 장편소설이 하나 나왔잖아요. 달까지 가자인가? 그런 장편소설이 하나 나왔는데 창비에서 그 무슨 스위치 에디션인가?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장유진 작가의 작품을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라서 그 장편소설을 샀어요. 사고 첫 번째 소설집이자 현재 작가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 작품집을 읽어야지 당연히 해서 네, 그래서 이 책을 샀습니다. 전자책으로 샀고요. 그리고 엔젤라 카터 작가의 피로 물든 방,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동화나 혹은 뭐 신화 같은 거 리텔링하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구독자님이 그러면 이 작품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네, 사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라든지 그런 여러 동화들 안에 담겨있던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전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쓰는 그런 작품들을 모은 작품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책도.
이제 여러 단편 소설이 담겨있는, 근데 되게 잔혹한 부분들도 많다고 책 설명에서 읽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책 설명이 이 책 안에 되게 다채로운 그런 장르와 요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앤젤라 카터 작가의 책을 읽고 정말 나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른 책들도 사려고 이미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이제 남은 일은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표지에서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죠. 분위기가. 피로 물든 방, 제목이 피로 물든 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 마지막으로 정재민 작가의 혼밥판사. 이 책은 알쓸범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방영을 시작했죠. 작가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판사를 지내셨고,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건데,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혼밥을 하면서, 제목이 혼밥판사잖아요. 혼밥을 하면서 음식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딜레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 에세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사게 됐는데요. 음식에 관한 에세이도 뭐 꾸준히 읽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것에 관한 에세이도 몇 권을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 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이 판사의 입장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기에 혼밥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특이하게 느껴져서 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음식을 엮어서 이야기를 풀어갈지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최근에 산 책들은 아니고요. 산지 좀 몇 주 된 책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의 전자책 리더기, 크레마 사운드 이 친구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자책이 가격도 종이책보다 그래도 저렴하고, 또 책장이나 책상 위를 이렇게 막 얘네가 어지러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기계가 꺼져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야금야금 사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샀더라? 까먹고, 이 책을 내가 종이책으로 샀던가 전자책으로 샀던가 그것도 헷갈리고, 언제 한번 마음 잡고 전자책 주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전자책만 쭉 읽는 시간을 엄격하게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제 최근 몇 주간 이제 이런 책들을 샀고요.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어서 나중에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자책 주간 이런 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도 그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들이라서 저는 오늘도 역시 너무나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읽어서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생각은 해요. 이제 남은 일은 부지런히 읽는 것뿐이다. 근데 제가 부지런히 안 읽는 게 아닌데 왜 책은 점점 쌓여가서 자리가 없어지고 이상해. 참 이상해. 근데 저만 겪는 일은 아니죠. 다들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이 영상에는 지금 이 책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